네, 안녕하세요. 두꺼비맨 하정훈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에 올렸던 그 동영상에 이제 Q&A가 굉장히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한번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특전병 자대 배치는 랜덤인가요? 우선 설명을 드리면은 99%는 랜덤인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1%가 예외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예외 인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논산훈련소 기초군사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이제 특전병 지원자들은 특수전 사령부 보충대에서 약 4박 5일간의 대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 대기 시간을 이제 갖는 이유는 이제 각 여단으로 이제 배치하기 위한 그런 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령부 보충대에서 이제 각 여단으로 전입될 특전병들이 대기하는 기간 동안에 특수전 학교, 특수전 사령부 이 두 개 부대에서 전입대기 특전병들의 이제 생활관을 돌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체격이 좋거나 인물이 좋거나 운동을 잘하는, 뭐 예를 들면 축구, 뭐 체대생 등 뭐 있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특수전 학교 조교 또는 사령부 경비소대원으로 뽑으려고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경우. 근데 두 번째 질문, 시력이 좋지 않은데 특전병 지원이 가능할까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저도 시력이 0.4 정도로 안 좋은 편인데 특전병 지원 이제 신체 검사를 별도로 실시할 때는 안경을 착용한 시력을 기점으로 이제 시력을 측정을 하고, 뭐 복무 기간에는 안경을 벗고 생활을 해도 되고 렌즈를 착용을 해도 되고 뭐 라식, 라섹 같은 시력 보정술을 하고 이제 뭐 복무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입대 예정 특전병입니다. 체력 측정 커트라인이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앞선 영상에도 좀 설명을 드렸듯이 어디까지나 근데 제가 복무했던 17년부터 2019년 기준입니다. 앞에 이제 영상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만 체력 측정에 임하면 다 붙는 편입니다. 뭐 특전사는 부사관이 1000명이라고 하면은 병사가 한 3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병사가 좀 부족한 실적이고 웬만하면 다 뽑아가려고 하는 편이니까 성실히 체력 측정에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 병도 부사관처럼 주특기가 나뉘나요? 병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전병으로 지원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특기는 두 가지입니다. 특전 화기, 특전 통신,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정작, 뭐 정보작전, 의무, 폭파 등의 주특기는 못 받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특전병 지원 시 낙하산은 얼마나 탈 수 있을까요? 일단 공수기본교육을 수료한 특전병의 경우 1년에 4번 매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정기 강화 때 탑승이 가능하고, 이제 현재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로 계산한다고 하면 기본 공수가 4번이고 많으면 한 4번 정도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이 각 여단별로 편성된 강화 자산에 따라서 낙하산 강화가 헬기 패스트로프로 대체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니까 근데 뭐 이제 예외로 뭐 정보통신대, 본부중대, 수송대, 뭐 장비정비대를 제외한 특전대대 소속, 이제 대대라고 하면은 부사관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특전병들의 경우는 조금 더 강화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복무하던 당시에 2015년 이제 말군번 선임이 있었는데 그 특전 대대 소속 이제 그 병사 분께서 제 이제 선임 그분이 전역을 하실 때 가슴에 기본 공수윙이 아니고 별 달린 공수 휘장을 달고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질문. 특전병 전문화사 지원율은 높나요? 네, 제가 복무하던 당시 이제 중대에서의 지원율은 꽤 높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곱 번째 질문. 특전병 전문화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특전병으로 전문화사를 지원을 했다면 아마 주로 맡게 될 보직이 이제 제가 복무했던 본부중대 좀 그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복지시설 부관리관, 뭐 또는 중대 물자부관리관, 뭐 경비부소대장 정도가 있겠고, 통신대나 이제 장정대 등에서 이제 타직할 때에서는 뭐 본인이 맡았던 임무, 예를 들어 뭐 통신에서 무선반이었다면 무선부소대장, 이런 식으로 맡았던 주특기를 이어서 간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특전병에서 이제 전문화사로 임관할 때 베레모에 있는 모장이 바뀌나요? 일단 기존 베레모를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기존 특전병들의 이제 베레모이고 이 특전병 모장인데 특전병에서 전문화사 임관 시에는 기존 베레모에 달고 있던 특전병 모장을 제거를 하고 그 본인의 베레모에 하사, 금장, 철제 계급장만 부착을 합니다. 자, 9번째 질문인데 특전병은 부사관처럼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직할대가 이제 병사들이 위주로 생활을 하는 구역이고 지역대가 이제 특전대대, 부사관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곳인데 이제 직할대, 병사들 위주로 소속되어서 이제 근무하는 부대에서는 부사관 훈련들과는 사실상 큰 밀집도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해상훈련이 있다. 예를 들어 뭐 여단 내부에서 뭐 몇 대대 몇 대대 해상훈련이 이렇게 잡혔다. 훈련 계획이 잡히면은 이제 병사들이 따라가서 수박 겉핥기 정도 훈련을 합니다. 예,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특전 대대 소속 그 지역대에 속해 있는 특전병은 부사관과 훈련을 함께 좀 자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해서 훈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9번째 질문에서 이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특전병과 특전 부사관이 받는 훈련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전 부사관은 전투 임무를 더 많이 수행을 하니까 훈련 강도가 훨씬 더 높고 특전병 같은 경우는 훈련 강도가 그에는 확실히 덜 미치긴 합니다. 예, 하지만 뭐 해상훈련이나 뭐 설안지 극복 훈련 이걸 혹한기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유격 훈련 등도 뭐 산악 극복 훈련 등으로 뭐 대체됩니다. 예. 10번째 질문. 특전병으로 이제 추천할 만한 보직이 있는가? 이거는 제가 좀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특전병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부대 그 중대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여단 군수처 인원으로 편제가 바뀌면서 이제 그 처부 내에서도 보직이 총 3번 바뀌고 최종적으로는 본부중대 이제 군수병으로 총 4번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제 의사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뭐 중대장님, 행보관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라갈 뿐이니까 병사는. 네. 근데 이제 이런 보직 변경은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다들 고충이 있다 보니까 찝어서 추천드리긴 어려울 듯합니다. 뭐 특전병에서 이제 특전병으로 이제 본부중대 경비소대원으로 예를 들어 근무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뭐 PX 관리병으로도 뭐 뽑혀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뭐 별도로 추천할 수 있는 보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네, 11번째 질문. 명찰이 검은색으로 변경되었나요? 네. 제가 복무하던 당시 전역을 제가 한 달 정도 남겼을 때 그 새로운 사령관님께서 이제 부임하시고 특전사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해병대는 붉은 명찰이라면 특전사는 검은 명찰로 이제 하자고 변경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복무하던 때는 혼용 기간이었고 저는 검은색 명찰과 그리고 원색 이제 국방색 명찰을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영상의 댓글을 가지고 특전병에 관련한 Q&A 시간을 좀 가져보는 시간을 만들어 봤고 아무래도 좀 준비된 부분이 많이 좀 미흡하지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불어서 특전병 그리고 특전사 생활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항상 언제든지 Q&A 또는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이후에 이제 영상을 제작할 때 큰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